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령입니다. 우리시 발전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경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보건사학과장입니다. 조미정 건강진입과장입니다. 조재복 안중보건지수장입니다. 평택보건소 2023년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과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평택보건소 세출 예산 현액은 총 263억 1,746만 7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94.2%인 247억 9,402만 8,650원, 이월액은 0.1%인 2,570만 원, 집행 잔액은 5.7%인 14억 9,773만 8,350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세부 내역은 집행 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 운영 사업은 공공요금 예산 절감 등으로 2,293만 8,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재택치료 간호 인력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종류에 따라 410만 3,0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빈대 방역 대책비는 2023년 11월에 긴급 교부되어 2,57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전체 2024년도에 빈대 발생에 대비하여 명실 2월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한센 피부병 의료 지원비는 지원 가능 대상자가 적어 41만 1,9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가 전 연령에서 65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로 축소됨에 따라 5억 7,934만 2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심의회 운영사업은 신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청이 없어 384만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시실 안전관리 지원비는 대선 의료기관 중 1개소가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함에 따라 776만 4,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 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는 초등학생 4학년 학생 3,517명에게 치과 검진비 1억 6,741만 5,650원을 지급하고 1,278만 4,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사업 기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낮은 호봉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에 따라 497만 1,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사업도 낮은 호봉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라 3,708만 1,3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포순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예산 절감에 따라 1,190만 5,3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 인건비 등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세부 내용은 유일밀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3년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계속 우리 결산감사 보시냐고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지난 2년 동안 정말 같이 동고동락해 가면서 많은 또 자료 요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실히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보건소는 이렇게 사고 이율이 없나 봐요. 이율되고
사고 이유는 없고 명시율이 이제 작년에 이제 빈대가 많이 출몰해서 2023년도에 11월 달에 명시일 늦게 내려와서 명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70만 원이 이제 명시를 해갖고요. 지금도 이제 빈대 발생 가구 그래서 우리 지원하고 소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뭐 명시효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졌으니까. 근데 우리 보조금 반납금도 상당히 좀 성실하게 그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집행을 잘 해오신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있는 뭐 의료 및 구립이 그런 거는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좀 해지되고 종료되는 상황에서 이게 보조금을 반납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예,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전 연령층에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을 했었는데 2023년도 5월에 전 연령에서 65세 이상하고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예방 접종 대상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유타 기간 예방 접종 시행비가 5억 7,900만 원이 됐는데 이제 국도비는 그냥 이제 그 결산한 다음에 불응역으로 지금 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많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5월달 기준으로. 예, 5월 달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지출이 됐고, 일부는 반납이 됐고. 우리 좀 한 가지만 더 물어본다면, 우리 511페이지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우리 집행잔액이 한 1,3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4,5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요 집행 내역 중에 어느 부분이 집행이 좀 안 이루어져서 일어난 상황인가요? 여기서 아까 이제 보니까 의료 폐기물에서 이제 그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이 이제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65세 이상만 코로나 이제 검사를 해줬고 그 외에 약 기저질환자하고 이제 65세 이상하고만 해줬기 때문에 일반 시민 대상으로 코로나 이제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이 많이 남았습니다. 의료 폐기물. 예. 아무튼 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종료되는 시점에 의해서 예산이 세웠다가 많이 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근데 뭐 이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이 불행이 100% 발생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송도보건소에 관한 사항이고 100%가 우리 심의위원회 하는 거 있죠. 의료기관께서 심의위원회 운영해갖고 사무관리비 384만 원이. 예, 그거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관내 이제 한방 병원이 2개를 개설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의료법상에 그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되면은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서 민간으로 구성된 의료기관 개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날짜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신청 시마다 해결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이제 우리가 불용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2개 의료기관에 들어오려다가 그분들이 자진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 갔습니다. 뭐 우리 집행 기관에서 미스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의료기 설립을 하겠다는 분들이 취소에 따라서 발생한 부분. 정말 우리 시민의 건강을 또 책임지시는 보건소에서 좀 개인적으로 결산 감사를 좀 들여다본 결과 너무나 잘 집행을 하셨다고 결론을 좀 내리고 싶고요. 아무쪼록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하다는 말로 좀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관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의료 폐기물 처리로 인해서 우리가 전 연령의 그
코로나 그로 인해서 이제 중간에 65세 이상 검사하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 폐기물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만큼 1,300이 이제 남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검사가 중간에 받겠다고 한다면 이 또한 이제 나중에 이건 예측 그만큼 의료 폐기물 처리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좀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전용을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몰랐으면 몰라도 중간에 변동 사항이 있었고 아는 상태에서 이대로 그냥 집행 잔액을 남은 거는 조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체크를 해 가시면서 이거를 좀 어떤 그 집행 잔액이 전에 남기 전에 좀 우선 순위로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삭감 처리나 변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4쪽 보시면은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으로 해서 이제 뭐 국도비인데 예산 집행 잔액이 5억 7,900이 잔액이 남은 거 맞나요? 예, 이게 이제 아까 네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접종 대상자가 이제 전체 65세 이상 전 연령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5월 달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이 5억 7,900이 그 남았습니다. 5월 달 변경이 됐으면 이게 우리 시비가 여기에 이제 35%예요. 그렇죠? 예. 그럼 5억 7천, 5억 8천에 35%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삭감 변경할 수 이게 이제 끝까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뭐 예, 국도비 이게-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거를 국도비 이제 하나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2급에서 4급으로 됐고 그다음에 외국에서는 다시 코로나가 또 유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임의대로 삭감할 수도 없고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정부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했지만은 그렇죠. 다시 이제 한동안은 외국에서 많이 어떻게 유행했었거든요. 할 수 없는 예측이 예, 그렇죠. 또 불가피하게 또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셨던 예,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모자보건 지원 사업으로 이제 1억 그 이상의 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출산율이 이제 우리 평택이 다른 타 지자체보다 이제 젊은 층이 많고 이제 출산율도 높다고 해서 이제 그 어떤 예측을 하고 예산 그 출산 인원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제 예산 수립을 잘 하셨을 텐데 1억 이상이 이제 남았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12 100%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가 2023년도에 출산이 이제 몇 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집행 잔액이 이제 남는 걸로 예상은 되긴 하는데 이것도 또한 우리가 이제 체크가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가닥에 잡은 거라기보다는 출산율을 높을 거를 예상하고 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면서 쭉 체크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집행률이 많이 남겠다라는 걸 예측을 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1억을 넘는 돈을 그냥 그 집행으로 잔액이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좀 다른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좀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가 이제 좀 예측을 2020년도에 한 3,900여 명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한 2024년 한 300명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을 좀 잘못한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2024년도에도 이제 만 예산이 남는다라면은 삭감을 하고 좀 수정을 해서 네, 우리 이제 하겠습니다. 국가장님들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좀 중간중간 체크를 이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집행이 저조할 것이다 또 안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시면은 좀 삭감을 예, 알겠습니다.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는 그럼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우리 출산율이 지금 예산에 대비해서 올해는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우리 평택 보건소만 보면은 2023년도에 저기 그 2021명이 태어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5월 달 기준으로 저 608명이 지금 이제 태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출산 축하금은 이제 이제 신청주이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더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작년보다도 우리가 지금 못 미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 예산보다는 지금 그 한 2억 정도가 이제 감해서 올해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예산이 남다르면은 추경 때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 때 그렇죠. 증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축하금 같은 경우는 신청을 몰라서도 못할 경우가 아니 그건 있나요? 거진 다 되죠. 거의 실생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예. 하면 이제 모르콩이 각 읍면동에서 이제 일한 사업이시니까 축하금을 네. 이제 신청하라고 이렇게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또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526페이지에 보면 저는 의료기관 개설위원회가 이제 개설의원이 두 군데가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해갖고 안 했는데 혹시 올해는 의료기관 초기에 뭐 신청하거나 그런 데는 있나요? 일단 우리한테 지금 뭐 의료기관이 이제 옛날같이 병원급 이상은 좀 힘들고. 개설 허가가 그냥 의원하고 병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주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신청했는 데는 많이 물어보는데 그 신청 서류가 아직까지 이제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이 한 개소가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저는 한 개소께 아마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한 개소를 미리 대상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대상은 미리 정해져 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이 우리가 설치라고 기간을 줬더니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설치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청을 안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았으면 우리가 미리 삭감을 했을 텐데. 예. 그럼 만약에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대상에 있어도 지급하는 수준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또 다른 대상을 한 군데 의원급을 수술실 하시는데 한 군데를 선정을 해갖고 지불할 수는 없었던. 그거는 대상은 딱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비에서 보면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보조원들을 낮은 급수로 채용을 해가지고 아마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아마 세부를 절감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 낮은 급수를 채용을 해갖고 불이익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 일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거나 이거 정신질환 치료제 치료하는데 이런 데는 그렇게 상관이 없나요? 급수에는? 예, 일하시는 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기간제 근로자는 그 네네. 주 업무를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정신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제 공무직들이 있는데 그분을 보조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높은 호봉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정신의료기관 그 전문 병원으로 가서 보수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뭐 일의 형식적으로와 된다면 급수를
높은 급수의 그 기간제를 뽑는다는 거를 예시를 안 두고 그 좀 낮출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력서를 보면은 경력이 다 보이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네. 뭐 1호봉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